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지금 최근에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지금 올 들어 첫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과매도를 시사하는 바이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자, 보통 데드크로스는 악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자, 과거 리플의 데드크로스는 보통 바닥 단계에서 나타나곤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이 이런 리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송이 이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소송이 끝날 것이냐? 자, 바로 요 내용이죠. 자, 지난 2월 6일 날짜로 해서 미 법원에서 리플의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반에는 자, 리플이 SC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SC의 손을 들어준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판매 계약서와 리플의 재무제표가 오픈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악재로 지금 간주를 하시는데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제 명령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일단 서류 제출 기한을 연기 요청했는데 원래는 2월 12일이었는데 20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SC와 지금 합의를 마친 상태이고 그래서 20일 날짜로 오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남은 상태죠. 일주일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소송 관련해서 자, 초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SC가 이 고소를 한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리플이 증권이다. 그래서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가격 조작 이슈입니다.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쟁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그래 실행해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SC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묘사 내용을 이제 기사화가 된 것인데 SC에서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이런 가격 조작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SC는 크레슬 라센 공동 창업자와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받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SC는 이 공동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이런 쟁점을 토대로 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작년 7월 13일에는 자,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은 불법, 그리고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합법이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자, SC 측에 다시 한번 중간항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자, 이때 중간항소 제기를 했을 때 자, 법원에서는 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 이 SC 측에서는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이제 취하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관 판매 관련한 그 벌금에만 이제 벌금에 대한 구제 체계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판매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 벌금을 조율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바로 가격 조작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띄우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오픈하게 되면은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플에게 갖고 있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자, 고래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었죠. 전체 공급량이 27
1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46%로 증가를 했고 1100만 개의 리플이 매집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력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떤 가격 조작이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매월 초에 락업 해제를 진행해 왔죠. 매월 초에 10억 개의 물량을 지금 시장에 푸는데, 자, 이 물량들은 우리 트레이딩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자, 사용되지 않은 코인들은 다시 에스코르에 다시 락업이 되면서 잠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리플 코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혹을 갖고 계시죠. 자, 이 락업 해제가 됐던 물량들은 자, 리플의 송금 솔루션 ODL 그리고 지금 리플 레저에서 자, 이게 수수료로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용도로만 좀 쓰여주게 되는데,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판매 계약서가 있었는지, 자, 뭐 어떤 가격 조작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판매 계약서가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이런 이제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판매 계약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런 판매 계약서 오픈이 됨에 따라서 리플의 앞으로 행보에 지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리플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리플이 정말로 어떤 떳떳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고 한다면 이런 법원의 강제 명령에 순응하면서 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SC 측은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벌금에 대해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이 소송은 그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자, 리플 측이 정말로 이런 가격 조작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픈하지 않고 오히려 기습적으로 SEC에게 합의 카드를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라면 우리는 리플의 어떤 의혹, 자, 이 의혹이 정말로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이 정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구나, 저는 리플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매도세가 엄청나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런 소송은 끝나야 됩니다. 자, 이 의혹은 나중에라도 풀어가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빨리 소송이 끝나야지만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호재들, 바로 IPO, EDX 마켓 진출, 그리고 ETF 출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빨리 풀려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과제이죠. 이 소송이 빨리 끝나야 이 과제들이 하나둘씩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든 의혹이 남아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바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소송은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의혹은 우리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이 이제 곧 자, 소송이 끝나게 된다 하면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 1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IPO 진행하게 될 것이고, ETF도 지금 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DX 마켓도 자, 굉장히 중요한 호재이죠. 이런 세 가지 굵직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게 하나둘씩 풀려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연쇄적인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리플의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SEC와의 소송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소송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ETF, IPO, EDX 마켓 등 하나둘씩 자,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리플 코인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렇게 지금 매집을 활발하게 펼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너무나 명확하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작년 7월 13일이었죠.
자, 리플과 SC의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따내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약 80% 이상 급등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이 약식 판결은 기관 판매에 대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승력을 더욱더 능가해 주겠죠. 그러면서 전고점도 강력하게 뚫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1달러는 당연히 돌파하게 될 것이고 충분히 1,500원, 2,000원까지도 돌파 가능한 움직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소송의 끝, 이 소송의 종료에 대한 이슈로 이제 2,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률 갖고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IPO 그리고 EDX 마켓, ETF 출시 등을 통해서 굉장히 연쇄적인 폭등 흐름, 전고점도 너무나 쉽게 뚫어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바닥 구간입니다. 아직 많이 소외를 당해 왔었죠. SC와의 소송 때문에 많이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SC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급등을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중간중간 올라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에서 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급등 흐름 때 올라탄 분들과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그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고 말고 결국에는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PO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IPO 같은 경우는 자, 리플 같은 경우 작년 이제 4월 달에 이미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IPO가 진행되게 되면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 주가는 $600 도달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가격은 최고 $35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면 지금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가격이 700원대이니까 앞으로도 60배에서 7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지금 호재 바로 EDX 마켓입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월가의 큰 손들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돼서 현재 4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하죠. 이제는 소송 리스크, 이 증권성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가장 먼저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곳인데 이 거래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 운용사의 자금 운용 규모는 약 6,0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6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그만큼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SC가 이 회박을 놨죠.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도 그 끝이 보이고 소송이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피델리티가 더 이상 S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리플 코인을 네 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피델리티가 리플 코인에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여기에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2배죠.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현재 과매도가 나타난 이 구간에서 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멋진 급등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SEC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죠.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올 4월 달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들여합니다. 이런 대형 이슈를 통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먼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서 리플 코인이 굉장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아왔었죠. 이제는 이 소송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이런 대형 이슈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란 말이 있습니다. 자,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니까 함께 자리 공유하시면서 공유 받으면서 자, 멀리 큰 수익을 향해서 같이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